네, 안녕하세요. 홍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또 미국이 바이낸스에 이어서 테더 USDT를 손보려고 한다. 자, 이런 내용도 나올 겁니다. 네, 바이낸스가요. 이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이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가 미국 검찰에 기소가 됐고 심지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또 43억 달러, 43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5조 원 가량 되죠. 자, 이 정도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창업자 창펑자오 CEO직에서 물러났고 벌금도 1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내도록 합의를 했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방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좀 전에 나온 내용이 창펑자오 CG가 미국에서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건데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펑자오는 지난 21일에 시애틀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석을 해서 자, 판사한테 출국 금지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내가 아랍에미리트 시민권을 받아서 UAE 시민권을 받아서 수도 두바이에서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까지 들어와서 판사님 앞에 이렇게 섰다. 나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갈 생각이 없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거라는 점,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점, 그걸 맹세하니까 판사님이 좀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자, 내년 2월 말에 판결 전까지 다시 미국에 들어올 거니까 두바이로 다시 돌아가서 소송을 준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출국 금지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고 담당 판사가 막판까지 내가 고민을 했는데 보석을 허가해 주겠다, 풀어주겠다, 다시 두바이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곧바로 검찰이 이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출국을 허가해서 미국을 떠나게 하면 이 가족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갈 거고 만약에 갔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미국에 오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에 미국이 이 강제로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이 UAE하고는 범죄인 인도 협정 이런 게 체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국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법원에다 다시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그 결정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결정이 나왔는데 판사가 결정한 게 뭐냐? 검찰에서 출국 금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기각하지 않고 검찰의 요청을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하지 않기로 했고 검토를 하기로 했다. 자, 내가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단은 미국 밖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잠정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판사가 일단 두바이로 가도 좋다. 이러면 출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 2월 23일 판결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창펑자원은 그때까지 출국 금지가 됩니다. 미국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출국 금지와 별개로 CEO직에서 물러났지만 이 창펑자오는 여전히 바이낸스 지분의 과반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 이 CG가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낸스의 앞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요. 근데 바이낸스가 미국 재무부, 법무부하고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 천문학적인 벌금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의 검열을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하고는 앞으로 3년 동안, 또 재무부하고는 앞으로 5년 동안 일종의 검열을 받기로 이렇게 바이낸스가 합의를 했는데 뭘 어떻게 검열을 받는다는 내용이냐 하면 바이낸스,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낸스는 전부 이 글로벌 바이낸스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네, 바이낸스 회사 내부에다가 바이낸스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볼 권한이 있는 일종의 검열팀을 두도록 하는 건데 이 팀은 이 바이낸스와는 독립된, 그래서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하는 팀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거냐면 네,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자, 바이낸스를 이용하면 안 되는 미국 고객이 있는지, 있었는지, 자, 테러 단체와 연결된 거래가 어떤 게 있는지, 테러 단체가 아니더라도 돈 세탁이나 이렇게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지
있었는지, 자, 이런 거래가 걸러지지 않은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겠다는 거고요. 바이낸스에서 1년 동안 거래 규모로 35위까지, 자, 이렇게 큰 손들은 누구인지 그 명단도 받겠다는 거고요. 자, 과거 2018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모든 거래를 확인해서 수상한 거래인데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의 과거 거래 기록, 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거래 기록 정보를 미국 정부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런 합의가 됐다는 게 법무부 재무부에서 발표한 이 문서에 보면 나옵니다. 창펑자 후 CG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CEO가 된 리처드 텅. 자, 리처드 텅, 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책임 있는 성장,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회사 재무 정보를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준법,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이낸스로 거듭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미국 정부의 검열 요구에 협조를 하기로 합의한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이 바이낸스를 미국의 규제 밑에 두게 됐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코인 산업 전체를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미국 기업 중심으로, 자, 블랙록 같은 금융 공룡 중심으로 판을 바꿔가려고 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인 1등, 자, 원톱인 바이낸스의 시장 지분을 확 줄이고 코인베이스 같은 이 미국 기업의 지분을 좀 키우면서 동시에 블랙록 같은 금융 공룡, 자,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세력이 코인판을 주도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바이낸스 기소 합의로 인해서 블랙록 같은 세력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승인될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자, 코인판에서 손보려고 하는 가장 큰 대상이 바이낸스하고 테더, 이렇게 둘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바이낸스 기소 합의 발표가 난 지난 21일 같은 날에 테더가 이런 걸 웹사이트에서 자기네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미국 정부가 조만간 테더에 대해서도 바이낸스처럼 형사처벌, 합의,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소하고, 합의하고, 이런 걸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내용에 테더가 이 사법기관에, 자, 우리가 사법기관에 적극 협조를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미국 비밀경호국이 테더 시스템에 접촉을 해서 수사를 하게 해줬고, FBI 연방수사국에도, FBI에도 같은 협조를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미국 비밀경호국이 하는 일 중에 보면요, 이렇게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 방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또 뭐가 들어있느냐, 위조 화폐 위조, 요것도 들어있습니다. 자, 코인과 관련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마음대로 찍어냈다, 자, 이러면 이것도 화폐 위조 관련 범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수사인지는 당연히 테더 측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게 미국 비밀경호국한테 테더 시스템에 접촉해서 수사를 하게 해줬고, FBI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 사법기관에서 지금 테더를 수사하고 있고 법원의 영장 같은 걸 받아서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로도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미국이 바이낸스와 함께 테더를 선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미국의 규제 밖에서 활동해온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 요거를 위축을 시키고, 블랙록이 지금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미국 서클사의 USDC, 자, 스테이블 코인, 요걸 키우겠다는 게 아닌가, 자,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